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SQL의 좀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특히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죠. SQL에서 순환 관계, 그러니까 계층 구조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수평적 통합이라는 게 뭔지, 이걸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먼저 계층 쿼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뭐 조직도라든지 제품의 부품 구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계층 데이터를 SQL로 조회할 때 자료에서는 start with랑 connect by prior 이게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스타트 위드는 말 그대로 시작점을 정하는 건데 네. 부모 아이디로 시작하는 거랑 특정 노드 아이디 자체로 시작하는 거랑은 또 약간 달라요. 아,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스타트 위드 아이디는 A라고 하면 일단 A 노드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을 찾아 나가는 방식이죠. 부모 아이디로 시작하면 그 부모를 가진 모든 자식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prior 키워드 이게 좀 헷갈리던데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뭐랄까 방향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방향이 아니면 뭔가요? 바로 이전에 처리된 행, 그 레포드의 값을 가리키는 거예요. 값. 아, 이전 행의 값.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나중에 뭐 기본 키가 여러 콜럼으로 되어 있을 때도 프라이어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그냥 이전 행의 어떤 컬럼 값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반 조인처럼요. 와,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프라이어는 방향이 아니라 값이다. 자료에서 성능 이야기도 있었어요. 인덱스 관련해서요. 네. 순방향이든 역방향 탐색이든 그 아이디 컬럼이랑 부모 아이디, PID 컬럼에 각각 인덱스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각각 독립적으로요? 네. 그래야 양방향으로 효율적인 탐색이 가능하니까요. 때에 따라서는 뭐 ID 플러스 PID나 PID 플러스 ID 같은 결합 인덱스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상위 노드, 그 킹 레벨이라고 표현하던데 거기는 PID를 널 말고 다른 값으로 쓰는 게 좋다고요? 아, 네, 맞아요. 예를 들어 0이나 뭐 공백 같은 특정 값으로요. 이게 특히 부모를 찾아 올라가는 역방향 조회할 때 널 비교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막아주거든요. 오라클 내부 테이블도 이렇게 쓴다면서요? 네, 플랜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루트 노드의 PID는 내부적으로 0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미있네요. 그리고 계층 구조를 들여쓰기로 보여주는 팁도 있었죠. 레벨이랑 LPAD 함수 쓰는 거요. 그렇죠. 레벨이라는 가상 컬럼이 계층 깊이를 알려주니까 LPAD 함수로 앞에 공백을 넣어주면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책 목차처럼요. 근데 이 복잡한 계층 탐색, SQL 엔진 내부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자료에 따르면 SQL 엔진이 내부적으로 임시 저장 공간 같은 걸 활용한다고 해요. 임시 공간이요? 네. 일단 조건을 만족하는 행을 찾으면 임시로 저장해 두고 한쪽 가지를 끝까지 탐색한 다음에 아까 저장해둔 다른 가지를 꺼내서 다시 탐색을 이어가는 방식이죠. 와, 복잡하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런 로직을 코볼 같은 언어로 직접 다 구현해야 했는데 지금은 커넥트 바이 구문 하나가 그 수백 줄 코드를 대신해주는 셈이니 정말 편해진 거죠. 그러게요. 그런데 재기 구조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요. 소그룹 형태랑 전체가 하나로 이어진 형태. 아, 네. 중요한 구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SQL문의 실행 계획 트리는 각각 독립적인 소그룹들이 여러 개 있는 형태일 수 있고 조직도 같은 건 보통 전체가 하나의 큰 계층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성능 팁이 있었어요. 소그룹일 때요. 맞아요. 이 부분 강조해야 합니다. 만약 데이터가 여러 독립적인 소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그룹을 식별하는 조건을 start with뿐만 아니라 connect by 절에도 반드시 같이 넣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커넥트 바이에도요? 왜죠? 이걸 빼먹으면 데이터베이스가 일단 모든 그룹의 모든 노드를 다 전개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웨어절 같은 걸로 필터링을 하거든요. 그럼 엄청난 자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죠. 아, 커넥트 바이는 조인 조건처럼 동작해서 미리 가지를 쳐주고 웨어는 다 펼친 다음에 거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커넥트 바이 절의 조건을 넣는 것과 웨어절의 조건을 넣는 것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라는 노드 이하로는 탐색을 안 하고 싶다. 그러면 connect by and id란 equal F 이렇게 해야 하고요.
where id란 equal f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일단 F노드 포함해서 그 자식들까지 전부 다 탐색은 해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 목록에서만 F노드를 제외시키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큰 주제, 수평적 통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료에서 데이터 관계를 고립, 약결합, 간결합 이렇게 나누던데 수평적 통합은 좀 다른 개념 같더라고요. 학생 교사 예시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수평적 통합은 겉보기엔 역할이나 개념이 다른 엔티티들이지만 시스템이 관리해야 하는 항목 관점에서 보면 유사한 점이 많을 때 이걸 하나로 합치는 아이디어입니다. 관리 항목 관점이요? 네. 예를 들어 학생이나 교사나 둘 다 이름, 주소, 연락처 같은 정보는 시스템이 관리해야 하잖아요. 역할은 다르지만 관리 속성은 비슷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실제 데이터 값이 아니라 테이블의 컬럼 구조, 즉 관리 항목의 구조를 총회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자료에서 나온 예처럼 사업자 등록번호랑 주민등록번호를 그냥 소유자 식별번호라는 하나의 컬럼으로 합친다거나 한쪽에만 있는 속성은 다른 쪽에서는 그냥 널 값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통합하는 거죠. 이걸 종이접기에 비유한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학생 엔티티랑 교사 엔티티를 접어서 구성원이라는 하나의 엔티티로 만든다? 네, 그런 비유죠. 이렇게 통합하면 단순히 테이블 수가 줄어드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시너지 효과인데요. 시너지요? 어떤 시너지죠? 예를 들어서 통합된 구성원 모델에서는 교사가 나중에 특정 과목의 수강생이 될 수도 있고 학생이 나중에 조교나 강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역할 변화에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시스템 전체의 어떤 견고함이나 확장성이 좋아지는 거죠. 와, 그렇네요. 훨씬 유연해지겠어요. 실무적인 고민도 다루던데요. 조직도 같은 거 그릴 때 실제 보고 라인이랑 조직 구조상의 레벨이 다를 때요. 특정 과가 사장님 직속 보고 라인이라거나. 아, 네. 그런 경우 종종 있죠. 자료에서는 두 가지 정도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DB가 계산하는 레벨 말고 절대 레벨 같은 별도 컬럼을 둬서 관리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요? 다른 하나가 좀 더 흥미로운데 바로 더미 부모, 더미 패런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더미 부모요? 가짜 부모? 네, 말 그대로 실제 존재하는 개체는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여러 항목들을 묶어주는 가상의 노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산관리 시스템, BOM에서 여러 부품들을 특정 공정 그룹으로 묶을 때 이런 가상의 부모 노드를 만들 수 있죠. 아, 그렇게 하면 구조적인 계층과 실제 운영상의 레벨 차이를 좀 메울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삼성의 담당 같은 직책도 약간 이런 개념과 유사하게 볼 수 있다고 언급하더군요. 실제 조직 라인과는 별개로 특정 업무를 중심으로 묶이는 단위처럼요. 네, 오늘 SQL 계층 쿼리의 다양한 측면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모델링에서의 수평적 통합, 그리고 더미 부모 같은 실용적인 기법까지 제공해주신 자료 덕분에 정말 깊이 있는 탐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었습니다.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다루는 아주 강력한 도구들을 살펴본 시간이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더미 부모 개념 있잖아요. 이렇게 실제 존재하지는 않지만 어떤 관계나 그룹화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도입하는 추상적인 요소를 데이터 모델링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또 어떤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을까요? 혹은 어떤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건 아마 자료 너머에서 우리가 계속 고민해 볼 만한 흥미로운 탐구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